손흥민은 영국 히드로 공항에 VIP 체크인 구역을 지나 손수레 가방을 끌고 갔다. 시즌이 막 끝났고 마침내 다음 커리어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은 그가 지난 1년 동안 쉼없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팀과 함께 비행하거나 업무 때문에 이동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여행을 만끽하고 싶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대중의 관심에 익숙했지만 손흥민은 언제나 겸손하고 친절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여권과 전자티켓을 건넸고 체크인 직원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손님,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원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말했다. 수화물 맡기실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기내 반입 가방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직원은 신속하게 절차를 마치고 탑승권을 출력하여 그에게 건넸다. 손님의 항공편은 정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B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검색대를 통과한 그는 곧 VIP 라운지에 도착했다. 럭셔리하고 조용하며 편안한 분위기. 그가 원하던 그대로였다. 한 직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정중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메뉴를 훑어본 뒤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창가의 조용한 자리를 선택하고 활주로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순간을 만끽했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뉴스 몇 개를 살펴보고 친구들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몇몇 동료들은 그에게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어머니도 건강을 잘 챙기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방송에서 그의 항공편이 곧 출발할 것이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정리한 후 라운지를 나섰다. 탑승구에 도착한 그는 직원에게 탑승권을 제시했고 빠르게 비즈니스석으로 안내받았다.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비행기는 그를 만족스럽게 만들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언제나 프라이버시와 편안함을 보장하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그의 좌석은 창가 쪽으로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이 있었다. 손흥민은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는 잠시나마 평온을 누릴 수 있었다. 그가 좌석을 조정하는 동안 한 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인상의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주저함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그녀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승무를 맡은 사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좌석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살짝 눈썹을 올리며 예상치 못한 요청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티켓을 내려다보며 좌석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이 좌석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했는데요. 사라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약간의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좌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승객이 계셔서 혹시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분이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의료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라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거죠? 정말 성가시군요. 그 목소리는 40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명품 의상을 걸친 여성에게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아니, 오만함이 가득했다. 사라는 즉시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에반스 부인.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여자를 바라본 뒤 다시 승무원을 향했다. 그녀가 항공사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승객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장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로 좌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다. 손흥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좌석을 바꿔야 할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좌석을 예약했고 그대로 앉아 있을 겁니다. 에반스 부인은 팔짱을 끼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 이해가 안 되나 보네요. 나는 착륙 후 바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 좌석이 필요해요. 조금만 협조해 줄 수 없나요?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좌석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비즈니스 클래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승객이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라는 다시 손흥민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말 조금만 양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만약 항공사에 이런 우선 정책이 있다면 문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라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돌아서서 떠났고 에반스 부인은 여전히 손흥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기대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준비했다. 그는 인생에서 불공평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의 전자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리가 맞는지 확인했다. 그때 승무원 사라 휘트모어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손님, 다른 승객을 위해 자리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사라는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금 더 단호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의문이 스며들어 있었다.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이 좌석을 미리 예약했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근처 좌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년 여성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다. 손흥민이 뒤를 돌아보자 그녀는 샬롯 에반스였다. 금발이 가볍게 웨이브진 우아한 여성으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무릎 위에는 고급스러운 가방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인내심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라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듯 보였다. 손님, 부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등을 기댄 채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군요. 그 승객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사라는 당황한 듯 보였고 마땅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샬롯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다. 나는 착륙 후 바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이니 좀 더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샬롯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당신이 누구든 간에 내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는 다니엘 카터라는 흑인 사업가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분이 이미 예약한 좌석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라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져드는 듯 보였다. 그때 또 다른 승무원 루시 그랜트가 다가왔다. 그녀 역시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사라는 빠르게 대답했다. 그냥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요. 하지만 루시는 샬럿을 한번 쓱 보더니 곧바로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항공사에서 승객의 좌석 변경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정책이 있다면 문서로 확인하고 싶군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다. 샬럿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죠.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아시아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즈니스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몇몇 승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반면 일부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듯 조용히 있었다.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사라는 손흥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루시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루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샬럿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루시는 다시 한번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리 이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루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샬럿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 일은 반드시 항공사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고객을 잃게 될 겁니다. 사라는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관리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말했다. 그러세요. 저도 몇 통의 전화를 해야겠군요. 사라와 루시는 결국 자리를 떠났고 샬럿은 분노로 가득 찬 채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몇 승객들은 손흥민을 향해 공감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다니엘 카터는 조용히 손흥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방금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자리 변경 요청을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거절했지만 비즈니스석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샬롯 에반스라는 세련된 여성은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불쾌해지고 있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어떤 사람들은 예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다니. 샬롯은 비꼬는 어조로 말했지만 일부러 주변 승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승객들이 이 상황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영국인 사업가 리처드 머독은 짜증 섞인 듯 고개를 저었다. 에반스 부인, 이분은 본인이 구매한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 이동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샬롯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저는 착륙 후 바로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든 앉아도 되잖아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에밀리 왓슨도 가세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정해진 좌석을 미리 예약한 것이잖아요. 손흥민은 대화를 지켜보며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샬롯은 점점 초조해지며 주변을 둘러보며 동조할 사람을 찾는 듯했다. 일부 승객들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보였고 그저 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손에게 다가왔던 승무원 사라 휘트무어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동료 루시 그랜트를 바라본 후 기내 매니저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떴다. 몇 분 후 그녀는 엄격한 인상의 중년 남성 조지 브랜슨과 함께 돌아왔다. 조지는 분쟁을 좋아하지 않는 듯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손에게 다가가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손님, 저는 오늘 기내 매니저를 맡은 조지 브랜슨입니다. 원활한 비행을 위해 좌석을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예약하고 결제한 좌석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는 몇 초간 손을 바라보다가 낮지만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협조를 거부하시면 공항 보안팀을 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순식간에 비즈니스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분위기가 한층 더 긴장되었다. 에밀리 왓슨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유명한 항공사가 단순히 한 승객이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다니 믿을 수 없네요. 리처드 머독도 동의하며 말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씨가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면 다음엔 누가 또 이런 요구를 받아야 할까요? 조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사라를 힐끗 바라보며 설득을 계속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사라는 한 걸음 다가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고객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조금만 양보해 주실 수 없을까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손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항공사 규정에 제 좌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문서를 보여주세요. 조지는 점점 초조해지며 말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항 보안 요원 복장을 한 거대한 체격의 남성이 비즈니스석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일부 승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객실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힘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명한 변호사 제임스 손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저도 승객으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자리에서 쫓아낸다면 저는 즉시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하겠습니다. 조지는 순간 당황한 듯 굳어졌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승객들은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라와 루시는 눈을 마주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샬롯 에반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손은 제임스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항공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기내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조지는 결국 이 문제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안팀을 개입시키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변호사까지 개입한 이상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조지는 잠시 침묵한 후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좌석 변경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승객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협조는 공정함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샬롯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객들은 조용히 웅성이며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밀리 왓슨과 리처드 머독은 손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지지의 뜻을 보였다. 손은 등을 기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작은 싸움은 끝났지만 그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번 비행 후에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손흥민은 조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여전히 차분한 눈빛을 유지했지만 양보할 기색은 전혀 없었다. 왜 자리를 바꿔야 하죠? 만약 이게 항공사의 정책이라면 그에 대한 서면 규정을 보고 싶습니다. 조지 브랜슨 비행 관리자는 턱을 꽉 깨물었다. 그는 승객이 반항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빨리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손 씨, 저희는 단지 비행을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할 뿐입니다. 당신이 협조해 주신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를 예약했고 비용도 전액 지불했습니다. 제 자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었거나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질문에 조지는 잠시 멈칫했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승객들은 이미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근처 좌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자신의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같은 요청을 하셨을까요? 말을 꺼낸 사람은 다니엘 카터라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흑인 사업가였고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지를 바라보았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앞서 손흥민을 지지했던 젊은 여성 에밀리 왓슨도 덧붙였다. 지금이 몇 세기인데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가 자리를 예약했으니 그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는 거죠. 조지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저는 이 비행기의 모든 승객들과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손 씨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권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공사가 저를 자리를 옮길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승객인 리차드 머독이라는 중년 사업가가 근처 좌석에서 목소리를 냈다. 브랜슨 씨, 제 생각에는 당신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항공사를 자주 이용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억지로 자리를 옮기게 하는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손 씨가 자리를 옮기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샬롯 에반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은 팔짱을 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난 비행기에서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타기 싫은 거야. 그녀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그냥 자리 하나 바꾸는 것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군요. 다니엘 카터는 샬롯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자리를 바꾸지 않죠?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고 싶은 건가요? 샬롯은 뭔가 반박하려다 주변 승객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입을 다물었다. 객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근처에 서 있던 또 다른 승무원, 루시 그랜트도 불편해 보였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더 이상 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이미 도를 넘고 있어요. 조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승객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점 손흥민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문제를 더 밀어붙이면 언론에 퍼질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샬롯 에반스를 향해 돌아서며 여전히 억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반스 씨,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샬롯은 손흥민을 노려보며 얼굴 가득한 분노를 숨기지 않은 채 고개를 획 돌렸다. 몇몇 승객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에밀리 왓슨은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부당한 행동에 계속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 작은 싸움은 끝났지만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조지 브랜스는 얼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승객에게서 이런 태도를 받는 것은 더욱 달갑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지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손 씨, 계속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항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당신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지를 바라보았다. 누구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젊은 승무원 루시 그랜트는 이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목격했으며 조지가 이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행 관리자의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쓸데없는 협박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연락처를 빠르게 스크롤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의 행동은 주변의 몇몇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조지와 사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손이 화를 내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심지어 비행기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며 양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은 짧게 말했다. 지금 당신네 항공사의 비행기에 탑승 중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네 회사의 정책인가요? 사라는 그 말을 듣자 목이 바짝 말랐다. 조지는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손이 누구에게 전화를 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보통 승객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 지금 무슨 말이야? 누가 우리 비행기에서 너한테 그런 대우를 했다고? 손은 조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비행 관리인과 몇몇 승무원들이 내가 예약하고 요금을 전부 지불한 좌석을 다른 승객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보안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지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이 항공사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 줄은 꿈에도 몰랐다. CEO는 단 한마디 명령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라 휘트모어는 조지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는 이미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이 이 정도로 높은 인맥을 가졌을 줄은 몰랐다. 손, 잠시만 기다려줘. 전화기 너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즉시 해결하겠다. 전화를 끊은 손은 비즈니스석을 둘러보았다. 몇몇 승객들은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비행 지연에 불만을 느끼는 듯했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샬롯 에반스도 더 이상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몇 분 후 비행관리부서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조지는 자신의 휴대용 기기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전화를 받자마자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지, 지금 우리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히드로 공항의 총괄 책임자와 우리 항공사 CEO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 차별 대우 문제라고 하던데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지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저는 단지 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거의 고함을 질렀다. 당장 그 승객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좌석을 양보하라고 요구하지 마. 그리고 이 비행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착륙하자마자 해고될 거야. 이해했어? 조지는 침을 삼켰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손을 바라보았다.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손 씨, 이번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고 쉽게 넘어갈 기색은 아니었다. 주변의 승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방금 벌어진 상황을 흥미롭게 여기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샬롯 에반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루시 그랜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승객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모습을 직접 본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은 결국 이겼다. 비행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운항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손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이번 사태를 촉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후폭풍이 닥칠 것이었다. 1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손흥민이 전화를 끊자마자 진짜 폭풍이 몰아쳤다. 상부에서 직접 항공기로 전달된 긴급 명령이 있었고 이는 어떤 중계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승무원 내부 통신망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고
조지 브랜슨 비행 관리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브랜슨 씨, 즉시 승무원들에게 방금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 포함하여 당신이 해고되었음을 알리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호하고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지는 얼어붙은 채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다. 단 몇 분 만에 자신의 경력이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사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우리가 해고됐다고.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던 루시 그랜트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조지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샬롯 에반스는 창백한 표정으로 좌석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그녀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항공사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샬롯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정당한 요청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를 해고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지켜봤기에 샬롯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 승객, 다니엘 카터가 코웃음을 쳤다. 웃기네요. 승무원이 손흥민 선수에게 강제로 자리를 바꾸라고 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모든 걸 부정하려 한다고요. 샬롯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몇 명의 항공사 고위 관계자들이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은 항공사 부사장인 조나단 밀러였고 그의 옆에는 고객 서비스 책임자인 소피 랭리가 있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조나단 밀러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흥민님, 항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된 모든 인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나단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사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시스템이 바뀌게 될까요? 조나단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고객 서비스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승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여한 브랜슨 씨와 휘트모어 씨는 이미 해고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관계자들의 책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조나단의 싸늘한 시선을 마주하자 다시 입을 다물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고개를 숙인 채 손흥민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소피 랭리는 승무원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내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기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일부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는 항공사의 강경한 대처를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조나단은 다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손흥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항공사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항공료 전액 환불 및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환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나단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샬롯 에반스는 여전히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이제야 비행기는 다시 이륙할 준비를 마쳤다. 해고된 승무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배치되었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번 사건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었다. 손흥민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다. 비록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대한 시스템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비즈니스 클래스의 한 자리 문제를 넘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그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친구, 동료, 팬들로부터 온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쇄도했지만 그가 확인하기도 전에 출구 근처에 모여있던 승객들이 그를 향해 휴대전화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영상은 기내에 있는 동안 이미 온라인에 업로드되었다. 몇 시간 만에 SNS는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손흥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장면, 조지와 사라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샬롯 에반스를 향한 승객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해시태그는 VIP for all, respect all passengers, justice for Son 등이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유명한 선수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명백한 차별에 분노를 표했다. 주요 언론사들도 즉각 보도에 나섰다. BBC, 가디언, CNN 등 유명 매체들은 사건을 분석하며 보도했다. 승무원이 손흥민에게 좌석을 강요한 장면, 조지 브랜슨이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고 협박한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기사화되었다. 국제적인 축구 스타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차별을 당하다. 대형 항공사가 손흥민에게 보인 부당한 대우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다 등의 제목이 언론을 장식했다. 해당 항공사는 즉시 거센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항공사의 공식 SNS 계정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공식적인 사과와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고객들은 항공사 이용을 취소하고 불매 운동을 촉구했다. 몇몇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몇 년간 항공업계에서 발생한 최악의 스캔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손흥민에게는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다. 축구 팬들은 그의 입장을 지지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의 동료 선수들, 스포츠계의 유명 인사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손흥민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선수 마커스 레시포드는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당함을 목격할 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손흥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는 수십만 건의 좋아요와 공유를 기록하며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항공사의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계속해서 열렸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CEO 조나단 밀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결국 항공사는 다음 날 아침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애매한 사과문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항공사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를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인권 변호사 그룹이 나서서 사건을 주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항공사의 정책과 차별 문제를 깊이 조사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대결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들이 그의 생각을 묻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누구도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이 공정함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은 더욱 확산되었다. 기자들과 미디어 전문가들은 해당 항공사의 내부 운영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도 유사한 차별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전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결국 거센 압력 속에서 항공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 CEO 조나단 밀러는 방송에 출연해 공개 사과하며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적 행동일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손흥민의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좌석 문제를 넘어섰다. 이는 항공업계의 공정성과 평등, 나아가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항공사 경영진은 한밤중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여론의 폭풍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본사 회의실에는 CEO 조나단 밀러와 고위 임원들이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비난이 가득한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다. 눈앞의 대형 스크린에는 BBC, CNN, 가디언 등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한 사건 관련 뉴스가 연이어 송출되고 있었다.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조나단 밀러는 몇 시간 전 공식 사과 방송에 출연했지만 그의 사과는 여론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안 돼. PR 담당 이사 엘리노어 파커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사과가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믿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내부 조사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이번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 유사한 사건들이 이전에도 발생했지만 은폐되거나 조용히 무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는 VIP 고객을 우대하고 아시아인과 유색인종 승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전 직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눈가림을 할 수 없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 마크 벤슨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한편 외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휴먼 라이츠 워치, 휴먼 라이츠 워치, 이퀄리티 나우, 이퀄리티 나우 등 인권단체들과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을 작성하며 수백만 명의 서명을 받아 항공사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서비스 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적 압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항공사의 주요 스폰서인 글로벌 IT 기업, 자동차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원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항공사의 최대 투자자로 알려진 한 금융사가 내부적으로 보낸 이메일이 유출되었는데 그 안에는 즉각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수억 달러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최후 통첩이 담겨 있었다. 조나단 밀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즉각적인 개혁 계획을 마련하세요. 고객 서비스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차별 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은 모두 해고해야 합니다. PR 담당 이사 엘리노어 파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내용을 발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보도자료가 완성되었고 조나단 밀러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 항공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승객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변화할 것이며 그 변화는 즉시 실행될 것입니다. 공식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고객 서비스 시스템 전면 개편. 모든 승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2. 독립적인 감독위원회 신설. 내부 정책을 감시하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 수행 3. 관련 직원 즉시 해고 및 과거 차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행 4. 전 직원 대상 필수 교육 도입. 다양성, 평등, 고객 존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다. 일부는 항공사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게 진정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이미지 세탁일 뿐일까요? 가디언지의 한 기자는 칼럼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손흥민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이번 사태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형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한 지인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며칠 후 항공사의 주요 주주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조나단 밀러가 회사를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그의 해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전 세계 항공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다른 항공사들 역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서비스 업계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상징이 되었다. 여론과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서 항공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대거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좌석 변경을 직접 요청했던 승무원 사라 휘트무어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위협했던 기내 매니저 조지 브랜슨도 해고 명단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던 일부 고위 경영진도 사퇴를 강요받았다. 항공사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CEO 조나단 밀러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나타나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항공사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승객의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새로운 행동 강령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행동 강령에는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엄격한 규정, 전 직원 대상 필수 교육, 그리고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시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승무원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모든 직원이 평등과 고객 존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번 사건의 여파는 한 항공사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 세계 항공사들은 자신들도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중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주 만에 여러 항공사들이 서비스를 재정비하며 기내에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국제항공서비스 평등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손흥민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주최 측은 그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초청을 쉽게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대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손흥민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 항공사를 공격하거나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치적 이슈나 미디어 전쟁의 중심에 서기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회의장에서 연단에 오른 손흥민을 향해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청중에는 주요 항공사 CEO, 입법 관계자, 인권운동가, 그리고 항공 서비스에서 차별을 경험했던 승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사건이 특정 항공사나 몇몇 직원의 문제를 넘어 항공산업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저는 운 좋게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몇 명이 저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모든 항공사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기준은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전반에서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의 말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회의 직후 항공사와 인권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감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구는 항공업계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회의장 밖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승객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흑인 여성 앤젤라 매튜스는 백인 승객이 수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렸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인도계 사업가 로한 파텔은 1등석 티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뭔가 실수한 것 같다며 탑승을 거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손흥민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승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를 하늘 위의 정의의 물결이라 칭하며 항공사들이 승객을 대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의 이후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이제 평등을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정함은 특권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항공사 정책을 변화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하늘 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몇 달 후
항공업계를 뒤흔든 스캔들 이후 손흥민은 다시 히드로 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시선도 부당한 요구도 차별적인 행동도 없었다. 대신 그의 주변은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다른 느낌이었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람의 느낌이었다. 손흥민은 과거에 불공정한 상황을 겪었던 체크인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알렉스 터너라는 직원이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알렉스는 항공사가 채용 정책을 개혁한 이후 새로 채용된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손님,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당신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와 많은 직원들이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은 그저 미소 지었다. 그는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와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유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승객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보안 검색 구역으로 향했다. 나이든 여성 직원 마사 윌킨스가 그를 막아섰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관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 대신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저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에 없었지만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읽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직원 중 한 명이며 예전에는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업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편안한 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마사와 같은 오랜 경력의 직원들도 이제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손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다니엘 카터였다. 그는 그 운명적인 비행기에서 손흥민을 옹호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군요. 그렇죠. 손흥민은 가볍게 웃었다. 그런 것 같군요. 우리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국제항공위원회에서 공정한 항공 서비스에 대한 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모두 그 사건 덕분이죠. 우리는 한 항공사만이 아니라 어쩌면 전체 업계를 변화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샬럿 에반스였다. 그녀는 예전에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거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약간의 후회가 드러나 있었다. 손 씨, 그녀는 머뭇거렸다. 당신이 저를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저는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고 불공정한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샬럿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손흥민은 이것이 그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한 걸음이라고 느꼈다. 그때
라운지의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항공 스캔들이 업계를 뒤흔든 지 석 달이 넘은 지금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고객 서비스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항공사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이제 그의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해야만 했다. 더 이상 누구도 그가 겪었던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고 그의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었다. 손흥민은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탑승구로 향했다. 수석 승무원인 제임스 미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씨. 오늘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망설임도 의심스러운 시선도 없었다. 오직 전문성과 존중만이 있었다. 손흥민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 비단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업계 전체를 위한 변화였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승객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함과 함께였다. 손흥민이 비행기에서 겪은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별 사건이 아니라 공정성, 존중,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항공업계의 문제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불의에 맞섰을 때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침묵하거나 권력 앞에서 굴복하는 대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부당함에 맞섰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행동이기도 했다. 그의 결단력은 누구든지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용기를 내어 행동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또한 오래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손흥민 혼자 항의했다면 이 사건은 쉽게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중과 언론,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는 결국 정책을 바꾸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국 그들은 내부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연결된 시대에는 한 번의 실수가 글로벌 뉴스가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손흥민이 좌석을 양보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덜 중요한 존재로 취급하는 오래된 관행의 결과였다. 이는 항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세상에는 손흥민과 같은 경험을 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손흥민은 단순한 유명 축구 선수가 아니라 공정성과 평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출신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여전히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또한 정의가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손흥민은 자신의 명성을 특권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그의 행동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연대와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손흥민 혼자 싸웠다면 상황이 묻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행기 안의 승객들,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 그리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손흥민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 어떤 환경에서든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흥민이 다시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는 단순히 좌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존중과 공정성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변화를 위해서는 인내와 용기, 그리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더 큰 싸움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맞선다면 결국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